안녕하세요. 생계형 애니메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로 작업을 할 경우의 예인데요. 저번에 대충 잠깐 봤던 파일을 열어서 자, 이 상태, 이것이 작감지를 올려놓은 상태죠. 어디 갔냐? 노란색을 켜줘야지 좀 작감지답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다 잠깐 봤다 치고 저 일단 하나만 예로 들게요. 이원화는 가급적인 벡터 레이어 쓰는 걸 권장합니다. 지우개질 할 때나 여러모로 편리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사양이 낮거나 하면 벡터 레이어는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셀이 많아지면 이게 그만큼 무거워지는데 원래 하모니 같은 경우 벡터 레이어가 가벼워야 되는데 클립은 좀 무겁습니다. 뭐 나름 생각하기엔 벡터를 레스터로 좀 치환하느라고 그 계산해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원하려면 이 셀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클릭하고 레이어 복제를 눌러줍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 생기죠? 요 생긴 거를 리네임을 해주죠. 키니까 키라고 해주죠. 그리고 색깔은 뭐 저 같은 경우 파란색을 씁니다. 이래야 구분이 가니까요. 뭐 레이아웃은 이제 언유주가 되는 거죠. 이원화 저 레이아웃 상태에서 작감을 트레스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을 Shift 키를 눌러주고 끝까지 선택을 하신 후 삭제를 해줍니다. 단축키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트는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작화지만 채워줍니다. 뭐 단축키로도 만들어 놨는데 우클릭, 트랙 편집, 셀 일괄 지정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기초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문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레스터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레스터 레이어를 주로 쓰니까 컴퓨터가 좀 딸리다 생각이 돼서 X를 누르시고 벡터 레이어를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벡터 레이어입니다. 신규 벡터 레이어를 눌러 주시면 하나의 벡터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여기에서 우클릭 대응하는 모든 셀 작성을 눌러 주시면 모두 벡터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작화지가. 이거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시고 작감지가 너무 진하죠. 작감이 좀 오퍼시티 값을 줄이겠습니다. 이거 어니언스 키는 꺼주시고 그리고 뭐 이원화 같은 경우 펜은 뭐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뭐 펜 툴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원할 때 보통 요 범위 4에서 7 사이즈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요것을 3으로 맞춰놓고 요걸 4, 요거를 7, 요거를 5 정도로 해놓을게요. 클로즈업 샷이니까 5 정도로 가겠습니다. 벡터 레이어입니다. 트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무거움이 느껴지죠? 살짝 부족하게 그렸습니다. 빠르게 트레스 해야 되니까 선은 좀 대충 쓰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눈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냥 하죠 뭐. 자,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겠습니다. 노안이 오니까 그림 보기 힘들었는데 클립을 쓰고 난 다음부터 노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반갑죠. 아,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 게 있네요. 자, 이렇게 그렸다 치자고요. 이게 이제 라인 트레스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머지 장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채워주시고 요것도 채워주고 다 이제 그렸다고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눈동자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잖아요. 이원할 때 하이라이트는. 자, 선택 툴 M키를 선택하시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선택 툴이에요. M키를 선택하시고 요 빨간 하이라이트 부분만 선택을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요것도 동시 선택이 됩니다.
Alt는 빼기가 됩니다. Alt 한번 누르, 이런 식으로 빼기가 되죠. 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빨간색을 선택한 다음에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이 있거든요. 요거 저 같은 경우 단축키 6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기서 6을 눌러주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한 번에. 이게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색칠할 때 펜슬에서는 벡터 레이어 펜슬은 먹거든요. 보십시오. 자,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머리. 자, 이렇게 딱 칩니다. 다 끄고 하면 이게 지금 트레스가 된 상태라고 치고요. 선이 좀 엉성하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둥이까지는 해줘야겠죠. 눈동자도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 치면 그 다음에 이 보통 페인트 통 툴, 채우기 툴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벡터 레이어는 페인트 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폴더를 삽입해봐야 레이어 삽입하신 다음에 여기다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페인트 통 툴을 집어넣으면 들어가지죠. 이 상태에서 색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딘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색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P키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막아줍니다. 떨어진 부분을 막아주세요. 칠해지죠? 원도지도 끌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펜을 계속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하는 부분 연속적으로 색칠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끊어진 부분도 P 단축키를 누르면 펜으로 임시로 바뀌거든요. 막아주시고 색칠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Alt키 누르고 선택하고 안 된 부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눈동자는 파란색. 이 레이어를 켜놓게 되면 이 선들에 걸립니다. 이거 물론 여기서 복수 참조를 꺼주시면 되는데 다른 쪽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건 그냥 켜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벡터 레이어 하면 됩니다. 레스터 레이어는 굳이 따로 안 만드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걸 레스터 레이어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아래 위 거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G 합쳐진 레스터 레이어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한 레이어에다가 그냥 트레스 하시고 그냥 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벡터 레이어만 안 먹습니다. 근데 벡터 레이어에 작업하는 이 방법도 있고, 그림자 뺄게요. 다시. 그 사용자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펜을 이 연필을 여기 있는 펜으로 할게요. 대생 연필을 좀 두껍게 하고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에서 이건 가능합니다. 약간 연필로 한 것 같은데 성의는 없죠. 없어 보이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닥 개의치 않죠. 제가 잠깐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디지털 이원화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받아오게 되면 저장 일단 해놓고요. 종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종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방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이 빈 상태 클립 스튜디오 상에다가 먼저 레이아웃을 파일을 여셔도 되고 파일 그대로 불러주셔도 되고 썸네일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죠. 여기 있습니다. 다 집어 넣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따로 템플릿을 만들지 않은 경우인데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작화지 사이즈를 이 정도 나오겠죠. 이거를 예상을 해 두시고 그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OK 누르고 아까 전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불러드리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그림을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위치시켜야지 이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새로 창이 열립니다. 이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레이어를 사용하여 레이어에다 폴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얘를 한 장으로 집어 넣어 주고요. 그리고 작화지 크기를 좀 넓혀야겠죠. 캔버스 사이즈 변경을 하셔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불투명도를 주고 올려줍니다. 불투명도는 나중에 줘도 되겠네요. O키를 누르시면 바로 옮겨지기, 컨트롤 키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Shift 키 누르시면 직선이나 90도 방향으로 움직여지죠.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대고 Shift 키를 눌러야 되네요. 자, 이렇게 작화지 위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의 오퍼시티 값을 조정해 주시고, 이것으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아이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살짝 비치죠? 아이고, 왜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레벨이 있으니까 잠금을 해줍니다. 잠금을 해주든지 아래로 내리든지 하면 되거든요. 이래야지 이게 선택이 되네요. 자, 그림 비슷한 걸로 맞춰줍니다. 롱샷이었네요. 이것도 작품 필름 나온 거라 상관없습니다. 밑에 이만큼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사이즈를 연결을 해줍니다.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오버했죠? 다시 올려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시 잠금 장치 풀고, 올려주고, 두 개 묶어놓어도 상관없고요. 뒤로 묶어주셔도 되고,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톰메셀이니까 굳이 타임라인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아웃풋은 JPG로 원할 테니까, 그 오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제가 레이아웃이랑 잠깐 볼 때 핫타프를 안 맞춰놨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상타프로 갈 필요가 없죠. 요 폴더 밑에다 깔아야 됩니다.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가죠. 이걸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여기 좀 번거롭습니다. 오퍼시티 값 조정하시고, 위치 맞춰주시고, 타프 구멍도 맞춰줘야 되네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F2를 누르고, 이거를 해서 타프 구멍 완성을 확인해 볼게요. Shift 키 눌러주면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타프 구멍 얼추 맞았죠? 예. 근데 요것을 잡고, 아이고, 그렇구나. 제가 작화지 이 X표로 이 위치를 수정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거네요. 여기 X표 있죠? 이걸 맞춘 겁니다. 이게 이제 정 사이즈입니다. 맞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온하는 건 똑같습니다. 끄시고, 여기서 레스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트레스 해 주시면 된다. 이것은 먼저 작감지가 이 정도로 잡혀 있을 때는 굳이, 이게 레이아웃이죠. 작감지가 이 정도로 잡혔을 때는 굳이 레이아웃을 켜놓을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레스터 레이어의 벡터 레이어의 트레스합니다. 이것도 좀 3mm 정도로. 자, 벡터 레이어의 장점이 뭐였죠? 지우개 혹은 이동할 때 아주 좋습니다. 지우개 벡터 레이어 쓰시면 이런 식으로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겠죠? 몇 년 전에 잠깐 봤던 건데 3픽셀인데도 좀 선이 5픽셀로 갔군요. 표정은 좀 작은 3픽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약간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물론 여기에 뭐 시트 레이어, 이걸 작업하는 레이어 이게 껴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좀 무거운 듯 싶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제 컴퓨터는 제온에 1060에 32기가 쓰는데 벡터 레이어만 들어가면 버벅대더라고요. 이렇게 칠하셨어도 이거는 지우개하고 뭐 그걸 걱정이 없습니다. 색깔 선택하고 선색 변경하시. 저도 오늘 알았네요. 벡터 레이어에서는 안 되네요. 벡터 레이어에서는
그리기 변경이 안 됩니다. 알아주십시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아까 됐지 않았었나? 됐는데 아까 그건 왜 안 됐을까요?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작업을 해주시고, 벡터 레이어의 장점은 선택 후 다른 셀이나 어디서 사용할 때 확대, 축소했죠? 안 깨지죠? 안 깨졌습니다. 확대해도 얘는 벡터 레이어는 그렇게 선이 깨지거나 망가지질 않습니다. 보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벡터 레이어를 쓰길 바라는 거죠. 벡터 레이어가 좋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똑같이 레스터 레이어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3mm입니다. 자, 이렇게 그렸다 치고요. 자, 이것을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네요. 선이 이게 뭉개지거든요. 너무 얇게 해서 그런가? 여기서 또 깔끔하게 되네. 보통 작업할 때 보면 얘네를 그 이동 복사 확대하게 되면 주변에 안티알리싱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뿌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벡터 레이어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토메짜리 이오나를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매수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레벨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데 뭐 일본 작품 하다 보면 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원화가 오게 되면 레이어 사이즈도 틀리고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템플릿 안 만들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렇게 장수가 많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그 설정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신규 타임라인 만드셔서 뭐 이거는 매수로 생각하세요. 굳이 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겨지죠. 그리고 출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원화 위주기 때문에 여기 뭐 많이 카메라 워크가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굳이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림만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레이아웃지는 제작부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보시면 장수가 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우클릭이 아니라 먼저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듭니다.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 네, 두 개나 생겼네요. 자, 요거를 보기 쉽게 레이아웃이라고 해놓을게요. 찾기 쉽게. 여기 보시면 개방되고 클로즈온 폐쇄된 경우가 있거든요. 개방된 경우로 해놓으셔야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그 애니메이션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레이아웃이면은 보시다시피 작감적으로 레이아웃하고 스캔이 막 섞여있죠. 엉성하게. 하지만 무시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썸네일로 보입니다. 유색이 작감지잖아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잘못 눌렀네요.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주고 작감지만 컨트롤 키와 동시에 누르면 개별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요 속으로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짧아지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을 우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일일이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트랙 편집에서 셀 일괄 지정으로 들어가세요. 기존의 셀명 원콤마로 하는 것보다 투콤마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정리를 하시면 이거 꺼주고요. 이런 식으로 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스캔 받는 번호에 따라서 이게 좀 뒤죽박죽 섞이는데
확인해 보세요. D1, B2, B3, B4, B5, D1.5, D2, D3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하나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이런 경우는 지금 타프구멍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데, 자, 타프구멍이 많이 이동돼 있죠. 이런 경우는 어니언 스킨을 켜주셔도 되고, 요거는 수동으로 움직여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좌측 창에 보시면 이 확대율은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이거를 켜주시고 얘를 위로 올려주신 후 타프구멍을 그 다음에 얘를 비교 곱하기 뭐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B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비치죠. 요거를 화살표 방향키로 미세 조정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셔도 되는데, 얘가 따라가죠. 그럴 때는 얘를 잠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 주십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빨라요. 자크하지에 일일이 타프구멍 꽂는 것은 빠르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줍니다. 이게 좀 좌우 위치 값이 나오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온하실 때는 수동으로, 아이고 애니가 돼버렸네요. 맞춰주셔야 되는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익숙해지시면 그닥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은 방향키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춥니다. 요거는 제가 좀 안 맞췄네요. 짜집기를 해놓고서 요게 회전 중심입니다. 얘를 여기다 맞춰 놓을게요. 맞춰주고 돌립니다. 맞았죠?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것도 재작년에 작업했나 작년 초에 작업했나 그래가지고 아마 뭐 문제될 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맞췄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감지를 세팅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셀명 프레임 오케이 누르죠. 그럼 얘는 D1번 제일 앞에 있는 걸 잡았죠. 여기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얘는 B2죠. 얘가 B2죠. B1, B, B, B2. 안 보이네요. 비교 어두움으로 해보고, 얘 B2죠. B2 갑니다. 얘는 D3이죠. D3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 꺼야겠네요. 헷갈리네요. B, D3, D3. 이게 D3 같은데? 3. D1.5인가요? 참, 저도 좀 헷갈리네요. 왜 D3이 이건데? 왜 얘가 D3이지? D1.5네요. 죄송합니다. D1.5 이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타프구멍도 맞춰야 돼요. 이거 좀 이원한 앙카트네요.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 타프구멍 이것도 맞춰주시고, 타프구멍 얘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작 부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폴더 선택 후 오퍼시트 값을 줄여주시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이 불투명한 점선이 싫다 그러시면 레이어를 하나 만드세요. 레스터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위로 올리죠. 이거 눈을 다 꺼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페인트 통 누르시고 화이트 선택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건가요? 네, 화이트를 선택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하얀 종이 깔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일 아래 위치시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만들어야죠. Alt N 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단축키입니다. Shift K 누르면 리네임 되고, Alt R 누르시면 폴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것이 뭐 벡터 레이어로 할까요? 레스터로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컴퓨터가 좋으시면 벡터 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그려지는 겁니다. 우클릭. 이건 위치 변경은 우클릭 하셔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그림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이오나 트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스 하시면 이오나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보내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번호 화상으로 보내게 되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1년 번호 화상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작업할 때는 타프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기준점이 되는 타프구멍을 하나, 여기 지금 이쪽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제작부에 말씀하셔서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 하나를 M키를 누르시고 직사각형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요만큼만 선택을 하세요. 필요한 부분만. Shift 키를 누르시고 요만큼만 선택을 하세요. 또 Shift 키를 누르고 요만큼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요? Alt 키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이거 빼버리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컨트롤이 왜 안 될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할게요. 요것도 가능하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그냥 추가 선택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를 눌러볼까요? 여기 생기죠? 요거는 타프구멍만 존재합니다. 요거는 타프구멍 존재하죠? 요걸 그대로, 요걸 갖다가 다 이제 이원하게 되면 일일이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삽입한다가 4번을 눌러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FE가 폴더를 사용하여 레이어 삽입이고, F4가 이 디폴트 값이 붙여넣기거든요. 24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마우스로 스크롤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한꺼번에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원화합니다. 이게 페이퍼리스 이원화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출력을 해야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셀 출력. 저는 컨트롤 M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참고조를 누르시면 원하는 위치에 아웃풋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레이아웃도 같이 출력이 되거든요. 이건 필요가 없죠.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참고로 애니메이션 폴더에 있는 것만 출력이 됩니다. OK를 눌렀습니다. 자, 출력이 완료됐죠? 보시면 지금 제가 만든 이게 이것입니다. 키 있죠? 이거는 이거의 파일, 이거 보죠? 작품 이름이고 이미지에 키 들어가 있죠? 1번. 보시면 타프 구멍이 존재하죠? 요게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던 아니면 뭐 출력을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오나 허접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